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양 제1의 부자 이만석의 집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인들이 곡소리를 냈어요. 새 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아들 이성준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그런데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둘째 이성호도 달려왔어요. 형님, 아버지 정말 돌아가신 겁니까? 목소리에 걱정보다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막내 이성민만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 후 장례식장에서 관속 아버지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다 봤다. 너희 새 놈이 한 짓을. 새 아들이 얼어붙었어요. 과연 이만석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가짜 죽음으로 테스트한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유산은 누가 받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한 아버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조선 후기 한양이었습니다. 남산 아래 큰 기와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만석이라는 부자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60살의 그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재산가였죠. 이만석은 젊었을 때부터 장사를 했어요. 포목상으로 시작해서 객주까지 했습니다.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덕분에 엄청난 재산을 모았죠. 땅만 해도 100마지기가 넘었습니다. 한양 곳곳에 집도 10채나 있었어요. 은자로 따지면 만냥이 넘는 재산이었죠. 하인만 해도 20명이 넘었습니다. 이만석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성주는 35살이었습니다. 둘째 성호는 32살이었어요. 막내 성민은 26살이었죠. 세 아들 모두 장가를 갔습니다. 각자 자식도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둘째는 아들 하나에 딸 둘이었어요. 막내는 아들 하나만 있었죠. 이만석은 나이가 들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하는 문제였어요. 조선의 법으로는 장남이 제사를 모시니 재산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만석은 망설여졌어요. 큰아들 성주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을 좋아했어요. 아버지 재산만 노리는 것 같았죠. 손님들이 오면 비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인색했어요. 둘째 성호도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했어요. 하지만 속셈이 있었죠. 아버지가 병들면 의원을 데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값싼 약만 지어왔어요. 막내 성민은 달랐습니다. 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했죠.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식사도 직접 챙겼어요. 이만석은 새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알고 싶었어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이만석은 믿을 만한 하인 한 명을 불렀습니다. 김복동이라는 환갑이 넘은 늙은 하인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만석을 섬긴 사람이었죠. 이만석은 비밀 계획을 말했습니다. 죽은 척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아들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김복동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준비는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만석은 의원을 찾아갔어요. 잠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약을 구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숨도 약해지는 약이었죠. 보름비였습니다. 이만석은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누웠죠. 김복동만 옆에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약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석의 숨이 약해졌어요.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였죠. 김복동이 밖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나리가 돌아가셨다고 외쳤어요. 하인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곡소리가 터져나왔죠. 세 아들에게도 급히 전갈이 갔습니다. 모두 각자 살림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둘러 본가로 향했죠. 큰아들 성준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급히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손을 잡아보았죠. 차갑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표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 계산하는 듯 했죠. 둘째 성호도 도착했습니다. 형과 함께 아버지를 확인했어요. 역시 죽은 것 같았습니다. 성호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형과 눈빛을 주고받았죠. 막내 성민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급히 달려와서 숨이 가빴어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을 잡고 흔들었죠.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 아들이 사랑채에 모였어요. 장례 준비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만석은 옆방에 숨어서 듣고 있었죠. 약 기운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큰아들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자고 돈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만석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죠.
둘째 성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 말이 맞다고, 아버지도 검소한 분이셨으니 그렇게 하시길 원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셈은 달랐죠. 막내 성민이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으니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성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막내가 무슨 권리로 반대하냐고, 장남인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민은 입을 다물었죠. 이만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인색한 줄 몰랐어요. 돈만 아끼려 하다니 실망스러웠지만 더 지켜보기로 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세 아들은 각자 방으로 갔어요. 이만석은 김복동의 부축을 받아 다른 방으로 옮겨 계속 관찰하기로 했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큰아들 성준이 아버지 서재로 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이만석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서랍에서 장부를 꺼냈어요. 재산 목록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죠. 그리고는 방긋 웃었습니다. 재산이 생각보다 많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장부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만석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시신이 아직 차갑게 식기도 전인데 재산부터 챙기다니요. 하지만 참았어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둘째 성호가 큰형을 찾아왔고 둘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이만석은 담 너머에서 엿듣고 있었죠. 성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성준이 귀속말로 대답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했더니 만냥이 넘는다고 했어요. 둘 다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는 분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장남이니 당연히 큰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호도 둘째로서 상당한 몫을 원했죠. 막내 성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막내는 아버지한테 붙어 살았으니 충분히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주면 된다고 했죠. 이만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탐욕스러울 줄 몰랐어요. 자신이 죽자마자 재산을 나누려 한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막내 성민이 혼자 아버지 빈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그립다고 말했죠. 하인이 밥을 가져와 권했지만 성민은 먹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형들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만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죠. 이만석은 어둠 속에서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 아들 중 진심으로 슬퍼하는 자식은 막내뿐이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죠.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큰아들 성준이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이만석의 친구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빚을 받으러 간 거였죠. 아버지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500냥 있었습니다. 성준은 그것을 당장 갚으라고,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장례도 안 치렀는데 돈 이야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성준은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빚은 빚이라고 말했어요. 친구는 할 수 없이 돈을 마련했습니다. 500냥을 건넸죠. 성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만석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천천히 받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급했죠. 욕심이 앞선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둘째 성호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소유한 집들을 돌아봤습니다. 세입자들을 만나 월세를 받았죠. 원래는 달말에 받는 월세였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아버지 장례 비용이라고 핑계를 대며 미리 받았어요.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냈죠. 이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도 큰아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아버지 죽음을 돈벌이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아 실망이 컸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날 이만석의 관이 사랑채 마당에 놓였습니다. 이만석은 명망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양의 유지들 뿐만 아니라 상인, 양반 조문객들로 마당에 모여들었죠. 큰아들 성준이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절만 받았죠. 둘째 성호도 옆에서 조문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틈틈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얼마나 부의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막내 성민만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앞에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리운 것 같아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발인 시간이 다가왔어요. 관을 메고 산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상여가 준비되었죠. 그때였습니다. 관 속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며 놀라 뒤로 물러섰죠. 그때 김복동이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그 순간 이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이만석은 관 밖으로 나와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어요. 세 아들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조문객들이 놀라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웅성거렸습니다. 귀신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만석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죠.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죽지 않았다고, 일부러 죽은 척한 것이라고, 세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을 시험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만석의 표정이 너무 엄숙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계속 듣기만 했죠. 이만석은 3일 동안 본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서재를 뒤져 재산 장부를 훔친 일을 말하자 성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형과 재산 분배를 상의한 일도 이야기했죠. 막내에게는 조금만 주자고 했던 대화까지 다 들었다고 말하자 성호도 고개를 숙였죠. 빚을 독촉해서 받은 일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세를 미리 받은 것도 알고 있다고. 두 아들은 땅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밤새 빈소를 지켰다고 했어요. 밥도 먹지 않고 진심으로 슬퍼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탄식했고 큰아들과 둘째를 비난하는 눈초리였어요. 두 아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막내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만석은 재산 분배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조문객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세 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죠. 큰아들 성준에게는 10분의 1만 주겠다고 땅 10마지기와 은자 1000냥을, 둘째 성호에게도 10분의 1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땅 10마지기와 은자 1000냥이었어요. 나머지 10분의 8은 모두 막내 성민에게 주겠다고 땅 80마지기와 은자 8000냥이었어요. 집도 대부분 막내가 받는 것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효도한 아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막내는 울면서 아버지께 절했죠. 큰아들과 둘째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항의하지 못했어요. 이미 잘못이 드러났으니까요.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이만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효도는 재산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과 둘째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이만석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었어요. 막내 성민과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본가에서 지내며 씁니다. 성민은 받은 재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제대로 거뒀어요. 세입자들도 잘 보살폈습니다. 장사도 성실하게 했죠. 재산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며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버지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죠. 반면 큰아들 성준의 삶은 달랐습니다. 받은 재산 1000냥을 욕심내어 사업에 투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땅도 절반을 팔아야 했어요. 재산이 줄어들자 아내의 불평불만이 많아졌고 하루도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성준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아버지를 모셨다면 재산도 더 많이 받았을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둘째 성호도 비슷했습니다. 1000냥으로 땅을 더 샀지만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떠나 빈 땅만 남았어요. 이후 도박에도 손을 댔습니다. 돈을 따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잃기만 했습니다. 3년 만에 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날렸죠. 아내가 울며 원망했어요. 성호도 막내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효도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은 욕심만 부리다가 다 잃었습니다. 뉘우쳤지만 소용없었죠. 3년이 지나 큰아들 성준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이만석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숙이고 그동안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했죠. 재산은 바라지 않는다고 다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이만석은 아들에게 깨달았으면 됐다고 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라고 했습니다. 둘째 성호도 곧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이제는 욕심 버리고 살겠다고 약속했죠. 이만석은 두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막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도 이해했죠.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만석은 65살이 되었고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막내 성민의 재산은 더욱 불어나 땅이 100억 50마지리가 되었고 은자도 15,000냥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죠. 하지만 성민은 교만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마을에 서당도 지어주었죠.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큰아들 성주는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니 아내와도 화목해졌죠. 둘째 성호도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남은 땅 몇마지기로 열심히 일하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예전의 허영은 사라졌죠. 두 아들은 명절 때마다 선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만석이 새 아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새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만석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이 중요하다고,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효도라고 했죠. 큰아들과 둘째가 잘못을 깨달아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살고 있으니 안심이라고 말했어요. 앞으로도 욕심부리지 말고 살라고 당부했죠. 막내에게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효도해줘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형들을 잘 챙기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민이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죠.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이었어요. 이만석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새 아들도 웃었죠.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만석은 7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 아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렀죠. 이번에는 모두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큰아들도 둘째도 눈물을 흘렸어요. 막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컸죠. 이만석의 묘 앞에서 새 아들이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서로 돕고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평생 지켰죠. 여러분, 가짜 시체로 자식들을 테스트한 아버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만석은 죽은 척하며 새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재산만 챙겼어요. 하지만 막내만 진심으로 슬퍼했죠. 결과는 어땠나요? 막내가 재산의 80%를 받았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각각 10%만 받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효도는 재산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잃게 된다는 것. 큰아들과 둘째는 욕심 때문에 적게 받았어요. 나중에 그마저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죠. 그리고 바르게 살기 시작했어요. 막내는 재산을 바라지 않고 효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받았어요. 진심의 보상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자식이 되고 싶으세요?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산을 바라는 마음으로 효도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심을 보여드리세요. 부모님은 자식의 진심을 다 아십니다. 이만석처럼 테스트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떤 자식이 진심인지 말이죠. 이 이야기께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